안녕하세요. 제7강 피부와 영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중고등학교 생명과학 시간에 나오는 소화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비만에 관련된 내용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잘 해놨고 애니메이션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한 두세 번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목은 나중에 이제 이너뷰티, 여러분들이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너뷰티 프로그램 하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학습 목표는 소화와 흡수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소화와 흡수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당뇨와 비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뇨와 비만에 관여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호르몬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은 소화흡수 과정에 대한 이론, 그리고 생리학적 지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당뇨 비만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론과 생리학적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기 코너입니다. 소화 흡수 비만 당뇨의 관계 이해하기. 자, 소화 흡수의 과정을 살펴본다 그랬죠. 그리고 비만 당뇨의 관계,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작용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림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소화, 화학적 소화,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를 다룰 때는 물리적, 화학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피부에서도 물리적 방어, 화학적 방어 배웠죠. 면역에서도 배웠고. 그래서 항상 인체를 공부할 때는 물리적, 화학적 이 두 가지 반응이 꼭 따라다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은 왜 중요한가? 그래서 소장에 대해서, 소장의 소화 흡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인 사람은 왜 당뇨병에 걸리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비만인 사람은 왜 당뇨병에 걸리는가가 아니라 당뇨 위험이 높은가, 이렇게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뇨 위험이 왜 높은가. 그리고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문으로 소화 이렇게 되는데, 소자는 소멸한다, 소멸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화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모모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멸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뭐가? 음식이. 그렇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멸한다, 이런 뜻이 소화 이렇게 돼 있고, 생물학적 용어로는 다이제스티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예전에 여러분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원통용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리온 제과에서 이 다이제스티브라는 과자가 나왔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이게 500원. 그죠? 이때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 값이 500원이었잖아요. 되게 비싼 과자였죠. 근데 지금은 다이제트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 과자를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된다, 뭐 그런 뜻으로 만들어냈겠죠. 자, 그래서 소화란 무엇인지 큰 의미로 한번 살펴볼게요. 분자의 크기가 큰 영양소, 분자의 크기가 큰 영양소가 체내로 흡수된대요. 체내로. 그래서 체내로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분해하는 과정. 이게 바로 소화에서 얘기하는 이 소자, 소멸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더 작은 의미의 소화를 보면 이 소화 효소가 관여를 해서 소화를 시키는데, 영양소를 세포에서 흡수할 수 있게. 자, 다시 한번. 자, 큰 의미는 분자 크기가 큰 영양소를 체내로 흡수될 수 있게. 자, 체내로 흡수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작게 분해하는 과정. 자, 더 작은 의미의 소화는 소화 효소가 작용한다. 그래서 이 영양소를, 작게 분해된 영양소를 세포에서 흡수한대요. 그죠?
이 위에는 체내로 흡수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세포에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먹었어요. 먹어서 이빨로 잘근잘근 씹죠. 자, 예를 들어서 햄버거 하나를 봅시다, 여러분. 자, 햄버거 하나를 우리가 그냥 꿀꺽 삼킬 수는 없죠. 자, 체내로 꿀꺽 삼킬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잘근잘근 씹어서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그죠? 그래서 일로 식도로 꿀꺽 넘기는 거죠. 자, 그게 큰 의미의 소화. 그 다음에 작은 의미의 소화는 이렇게 잘게 부서진 게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그럼 요 위에서 또 소화가 되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소화액이라든지 위산 분비, 그 다음에 소장으로 넘어가서 또 효소가 나와서 더 작게 분해하는 과정. 그게 바로 소화 효소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양소를 세포에서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로 분해하는 물질이 소화효소다. 그리고 각각의 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한다. 효소 하나당 영양소 한 개씩 이렇게 매칭이 돼서 분해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화효소는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한 건 이제 체온 범위에서 효소가 활발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더운 날 또는 너무 추운 날 이럴 때 소화가 잘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적정한 체온 범위에서 소화 효소가 잘 작동해서 소화가 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면 음식물 크기가 이만했단 말이에요. 음식물 크기가 이만했는데 잘근잘근 씹어서, 입에서 잘근잘근 씹어서 이렇게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진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입안에서 씹어 넘겼고, 요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위에서, 그죠? 위에서 위산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더 작아졌어요. 더 작아져서 최종 산물이 됐어요. 자, 여러분, 최종 산물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최종 산물이 돼서 이게 지금 세포로 들어가고 있죠. 그죠? 세포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 최종 산물이 돼서 요 세포에 영향을 줄 때는 요 소화 효소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 소화 효소가 이렇게 최종 산물이 돼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소화 효소의 작용이다. 자, 음식물 잘근잘근 씹어서 작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입안이나 위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 넘어가서는 소장. 여기서 최종 산물이 이렇게 작아져서 세포까지. 세포에 영양 공급을 한다. 여기까지가 소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화를 시키려면은 어떤 작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소화계라는 요 기관이 작용을 하는데, 자, 우리 항상 하는 거 소화계, 요 계가 붙으면 어떤 작용을 하는 시스템이다. 자, 그럼 소화계에서 하는 작용은 뭐겠어요? 소화작용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소화계가 이제 나와 있죠. 소화계가 나와 있고, 이 소화계가 대표적으로 이 소화계 전에 여러분 기관이라는 게 있죠. 기관. 그죠? 그리고 기관 전에 조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조직 전에 세포가 있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항상 나오는 얘기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소화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소화계가 만들어지기까지 세포들이 모여 있을 거고요.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모일 거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됐다. 그죠? 그래서 이 상피 조직이라는 거는 위에도 여러분 이 바깥쪽에
상피 조직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요 안쪽에도, 그죠? 위 안쪽에, 그죠? 위 안쪽으로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상피 조직인 거예요. 이 안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바깥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여기도 상피 조직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식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위 벽, 여기도 상피 조직이고, 바깥에서 봤을 때 여기도 상피 조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직들이 모여서 위라는 기관을 만들어냈죠. 근데 소화계에는 위뿐만이 아니라 여기 위가 있고, 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소장, 그리고 대장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요 위 뒤에는 여기 췌장이 또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췌장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를 비롯해서 입, 그다음에 식도, 그다음에 위로 넘어가죠. 그리고 소장, 대장 이렇게가 이제 소화계인데, 간이나 요 췌장 얘는 그냥 소화 기관을 도와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 자, 쉽게 여러분, 모였다. 일단 세포는 기억해 두시고요. 모였다. 왜? 조직들, 우리 건달들, 동네 양아치들, 깡패들, 모이잖아요. 모여서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 조직에서 기관, 기관에서 기관계. 요 순서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소화계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자, 요게 소화되는 순서 탄, 단, 지 이렇게 1, 2, 3번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자,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렇게 선을 긋시다. 여러분도 그리세요.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 췌장 밑에 요 소장까지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크게 볼게요. 입이라고 하고, 여기는 위라고 하고, 여기는 소장, 대장 다 합쳐서 장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햄버거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햄버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들어있죠. 자, 그래서 먹어서 앙냥냥냥 씹어서 얘는 입에서 일단 물리적 소화를 하죠. 물리적 소화. 그리고 침샘이라는 곳에서, 침샘은 어디 있냐면요, 귀가 이렇게 있으면 요 귀 밑에 뿔따구 제일 끝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턱 밑에, 턱 밑샘, 귀 밑샘 이렇게 두 개에서 침샘에서 아밀레이즈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나오죠. 자, 그럼 얘는 아까 말씀드린 화학적 소화예요. 화학적 소화. 그죠? 자, 그래서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같이 일어난다. 입에서. 자, 그래서 꿀꺽 삼켰어요. 자, 여기 식도. 요 화살표 보이시죠? 위로 내려보내는 식도. 이게 아까 연동운동이라고 했죠. 연동운동. 자, 이 연동운동은요, 위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입에서 탄수화물 소화시켰다. 그죠? 자, 근데 입에서는 아밀레이즈가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럼 말테이즈는 어디서 나올까요? 쭉 찾아보면 요 밑에 있어요. 소장에서 말테이즈가 한 번 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도에서 꿀꺽 넘어와서 위에서도 또 연동운동을 한다 그랬죠. 이 연동운동은 뭐냐면, 위에서 하는 연동운동은 음식물을 이제 잘게 씹은 거를 꿀꺽 생겨서 위에서 이제 흔들어 줍니다. 섞어줘야 되니까. 소화 효소하고 잘게 부서진 음식물하고 섞어줘요. 이렇게. 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꾸물렁꾸물렁. 와, 웨이브 죽이죠? 이렇게. 꾸물렁꾸물렁. 그렇게 해서 소화 효소하고 잘게 부서진 음식물들을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위에서는 위액. 여러분들이 아시는 위산이에요, 위산. 그리고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또 한 번 나오죠. 자, 위산은 효소는 아닙니다. 효소는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요 간에서 쓸개즙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얘는 쓸개즙은 위에서 합쳐지는 게 아니라 요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서 요 담낭, 우리가 쓸개 주머니라고 하는 담낭으로 보내요. 그래서 쓸개즙을 쓸개에서 만드는 건 줄 알고 계신데 아닙니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서 여기 보이죠? 얘가 쓸개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관만 하고 있어. 보관. 쓸개즙을 보관만 하고 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위로 주는 게 아니라 요 12지장에다가 줘요. 12지장. 그리고 요 아래 장에 와서 다 섞이게 되죠. 소화 효소들이. 자, 그러면 요 췌장에서도 위 뒤에 있는 요 연두색 보이시죠, 여러분? 요 길쭉하게 위 뒤에 있는 췌장에서도 아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즈 이 색깔을 보시라고 했어요. 이 오렌지색, 녹색, 파란색이 다 나와요. 그러면 요 탄단지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소화액이 어디서 나온다? 췌장에서 나온다. 그죠? 그리고 쓸개는 또 파란색 지방을 연소시킨다. 소화시키는 쓸개즙이 나와서 어디로 간다?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장으로 온다. 요 소장 제일 앞에 있는 12지장. 그래서 12지장에서 섞여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소화 과정을 계속 거쳐서 찌꺼기가 이렇게 대장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항문으로 나온다. 변이.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요 간에서 나온 게 요 췌장으로 간에서 나온 게 요 12지장으로 간다. 그리고 또 췌장에서 나온 것도 12지장으로 간다. 12지장은 뭐예요, 여러분? 소장이잖아요, 소장. 그죠? 소장의 제일 첫 부분이 12지장이죠. 자, 지우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자, 이 소장에는요, 여러분, 이 소장에는 여기서 위에서 딱 달라붙어 있는 요만큼이 12지장이에요. 12지장. 12지라는 말은 여러분, 이 보이세요? 이 손가락 한 마디 있죠? 요 한 마디가 12개 있다. 그러니까 12마디 정도. 12마디. 손가락 12마디 정도의 길이. 그래서 12지장. 요 길이를 얘기하는 게 길이. 아시겠죠? 그다음에 넘어와서 뭐 공장이 있고요. 좀 더 가다가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이렇게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소장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뭐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로 구분을 해요. 위치로. 자, 길이와 위치로 이렇게 12지장, 공장, 회장을 나누는데 이걸 다 합쳐서 소장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뭐다? 지우고 다시 한번. 자, 요 12지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와서 요 간에서 만들어낸 쓸개즙, 그죠? 쓸개즙이 요 쓸개주머니, 쓸개의 담낭에 담겨 있다가 요로 요렇게 준다. 누구? 12지장한테. 그리고 또 췌장도 여기 뒤에서 요 세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를 요 12지장한테 이렇게 딱 준다. 그럼 여기서 만나서 음식물하고 만나서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쭉 가면서 대장으로 가서 변으로 나온다. 이게 소화죠, 뭐. 입으로 들어가서. 그죠? 자, 입으로 들어가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리적 소화. 앙냥냥냥 씹는 물리적 소화. 그리고 아밀레이즈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나와서 화학적 소화. 어렵지 않아요. 자, 잘 따라해 보세요. 자, 꿀꺽 생겼다. 식도에서 연동운동한다. 이 연동운동이 뭐다?
식도에서는 꿀꺽하고 내려가게 해주는 게 연동운동이고요. 이 위에서의 연동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위에서 골고루 이렇게 섞어주는 이 운동이 연동운동입니다. 자, 이것도 물리적 소화죠. 자, 시험 문제에 물리적 소화, 화학적 소화 이렇게 나오면 소화 효소와 이 내려보내는 연동운동, 섞어주는 연동운동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꿀꺽 삼켜서 내려왔더니 위에서는 위액, 위산이죠, 위산. 그리고 펩신이 나와서 자, 단백질을 분해해준다. 자, 입에서 탄수화물, 위에서 단백질 시작했어요. 소화를. 자, 그 다음에 장에서 입, 위, 장. 그리고 장에서는 이렇게 지방이. 그죠? 여기 써있네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입, 위, 장. 이렇게. 입, 위, 장.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나 간에서 나온 쓸개즙, 자, 쓸개 주머니로 보내서 담낭에서 누구한테 준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십이지장한테 준다. 십이지장은 뭐다? 소장이다. 소장의 제일 첫 부분, 위와 딱 만나는 부분. 여기에 손가락 12마디 정도의 짧은 장. 요 짧은 부위가 십이지장이고, 여기로 소화액이 다 모이는 거예요, 소화 효소가. 그래서 췌장에서 나온 요 연두색 부분, 요 췌장에서 나온 아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스 색깔로 봅시다, 여러분. 주황색, 녹색, 파란색 세 가지 다, 그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죠? 색깔로. 그래서 여기서 아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나와서 요 십이지장에 전달을 해준다, 그죠? 그리고 넘어와서는 또 말테이즈, 펩티데이즈, 쓸개즙이 계속 이렇게 오잖아요. 소장에서 쓸개즙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쓸개즙이 십이지장에 와서 여기서부터 쭉 소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있겠죠. 그래서 소장에 여기 쓸개즙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테이즈, 펩티데이즈는 소장에서 분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췌장에서는 요 세 가지가 다 분비가 되고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소화되는 순서가 이렇게 1, 2, 3번 되어 있고요. 요거를 굳이 이렇게 나누면 입, 위, 장 쓰세요. 입, 위, 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입에서 잘근잘근 씹어서 물리적. 그 다음에 침샘에서 그리세요. 옆에. 자, 여기쯤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침샘 비대증이 와가지고 이게 되게 크게 잡혀요. 보이시죠? 이만큼이 다 침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예전 사진보다 많이 얼굴이 커졌어요. 이쪽도 그렇고. 보이세요? 이거? 자, 뼈 끝이 여기에요, 여러분. 제 턱뼈가 여기서 끝나요. 여기 보이시죠? 이 덩어리. 이만한 거. 이게 침샘이에요. 그래서 침샘 비대증이 오면 얼굴이 커져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신경 제거술을 받으면 다시 작아진다고 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잡히면 근육 외에 다른 덩어리가 잡히면 그래서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커졌으면 좀 신경 제거술, 신경 차단술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톡스 절대 맞지 마세요. 이 침샘도 근육이기 때문에 보톡스 침샘 축소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성형외과 그다음에 피부과 이런 데서 막 놔주는데 주사를 그 절대 맞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침샘이 더 커집니다. 지금 나온 시술 중에는 신경차단술이 제일 좋아요. 자,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침샘. 요 침샘, 그 다음에 턱 밑 침샘에서 아밀레이즈가 나와서 화학적 소화를 한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물리적, 화학적 소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는 단백질 소화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위액, 위산이라고 했어요.
얘는 소화라기보다는 좀 더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펩신, 그리고 트립신, 펩티데이즈, 이게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일단 위에서는 펩신 하나만 나왔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간이 있더라. 간에서 쓸개즙을 만드는데 이 쓸개는 쓸개 주머니에 보관을 하더라. 그죠? 쓸개즙은 간에서 만든다.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쓸개즙이 만들어져서 어디로 보내지냐? 요 쓸개 주머니에서 이렇게 12지장으로, 여기 있는 12지장. 그죠? 요 위하고 딱 만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손가락 12마디, 요까지가 12지장. 자, 그리고 또 요 위 뒤에 있는 요 췌장.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소화계 할 때 소화기관 중에 요 간하고 췌장은 소화기관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게 뭐? 이렇게 쓸개즙을 만들거나 아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즈 이렇게 효소를 만들거나 하는 이런 기관들이에요. 자, 그래서 췌장에서는 색깔로 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외우고 일단 색깔로 봐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즈 있는데 색깔이 3개가 다 있네. 그럼 이 탄단지를 다 분해할 수 있는 3가지 효소가 나온다는 거죠. 췌장에서. 그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12지장으로 보내서. 그죠? 여기서 섞여서 이 꾸불렁 그죠? 대략 소장이 한 7m 정도 되죠. 7m. 어떤 분은 10m까지 이렇게 아주 그냥 긴 사람이 있어요. 소화가 더 잘 되겠죠. 자, 그리고 소장 자체에서도 말테이즈, 펩티데이즈라는 소화 효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쓸개즙 어디서 왔어요? 간에서. 간에서 한 게 이 소장까지 이렇게 긴 여정을 거쳐서 계속 음식물과 섞여서 긴 시간 동안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종행결장, 하행결장, 그 다음에 여기서 꼬불러서 S자 결장, 그 다음에 항문.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응가로에서 나오게 되겠죠. 자, 대장에서 하는 일은요, 여러분, 수분 흡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지우고 보면 여기서 와서 영양분을 이제 소장에서 다 흡수하고 찌꺼기가 일로 오잖아요. 그죠? 찌꺼기가 와서 이 긴 시간을 지나면서 대장에서 수분을 다시 재흡수합니다. 수분 재흡수. 그래서 재흡수된 수분은 다시 대사활동에 사용되고요. 그래서 대변으로 나올 때는 수분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영양소의 흡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영양소의 흡수는 우리가 아까 소장에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림을 옆에 그려보면 여러분도 그리세요. 자, 그려야 기억이 오래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자, 음식물을 꿀꺽 삼켜서 씹어서 삼켜서 요 안에서 음식물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위에서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산. 그죠? 그 다음에 펩신. 자, 펩신은 효소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위산. 되게 강산이죠, 강산. 강력한 산이, 여러분, 산에 물질이 닿으면은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죠? 자, 흐물흐물해지고 소화효소가 분해를 합니다. 분해. 그죠? 자, 요렇게 돼서 이렇게 넘어오겠죠. 자, 그럼 요까지가 위. 여기가 소장이 시작되는데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 12지장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소장이에요, 소장. 자, 소장의 안쪽 벽에 주름이 있다. 1번. 그 다음에 주름 표면에 융털이 있다. 2번. 근데 이 융털이 빽빽하게 분포되어 있대요. 3번. 이해되셨죠? 자, 위산에 의해서 흐물흐물해지고 거의 죽처럼 흐물흐물해지고
펩신에 의해서 효소가 작용을 해서 펩신 효소가 작용해서 완전히 분해를 해버렸다. 자, 우리가 아까 소화 뭐라 그랬어요? 1차 큰 의미의 소화가 있었죠. 자, 그게 뭐예요? 여기서 앙냥냥 씹어서 여기까지 넘기는 거. 그죠? 그다음에 2차 더 큰 의미의 소화 뭐예요? 효소가 붙어서 분해해버려서 누가 흡수한다? 세포가 흡수할 수 있게. 기억나세요? 세포가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게 2차적으로 이 소화 효소가 하는 소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게 일어나는 게 소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소장의 구조를 보니까 관처럼 생겼겠죠. 관처럼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죠?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얘 하나를 똑 띈 게 융털이에요. 얘네들이 다 융털이죠. 그죠? 여기 따라라락 붙어 있는 게 융털이고 얘네들은 이 안으로도 쭉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융털 하나를 딱 띄어서 확대를 해보니까 요 모양이 된 거예요. 아, 융털 하나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해되세요? 자, 지워볼게요. 자, 지금 소장이 이렇게 꼬불렁꼬불렁 말렸죠? 얘를 쭉 펴볼게요. 자, 쭉 펴보면 이렇게 파이프처럼 생겼겠죠? 그리고 여기에 융털이 이렇게 달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융털이 앞에만, 여기 그림에는 앞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끝까지 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도 이렇게 융털들이 계속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우리 쉽게 생각하면 타월 있죠, 타월. 수건. 수건에 우리 보면 여러분, 수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냥 볼록볼록하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수건이 똘똘 이렇게 동그랗게 말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하필이면 주름이 있고 융털이 빽빽하게 돼 있대요. 자, 이 주름은 이렇게 올록볼록한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한 번에 쫙 펴진 게 아니라 올록볼록하게. 그래서 얘를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안에가 안쪽 벽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돼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예요. 올록볼록하게 쭉 돼 있는 위에 이렇게 융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융털이.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같이 그리세요. 이렇게 융털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응? 공부 많이 한 학생이란다. 공부 많이 한 분들은 딱 기억나. 이거 진피에서 봤는데? 자, 여러분, 진피. 어디에요? 기저층. 그죠? 기저층에 요 위에 엄마 세포들이. 이거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유두돌기라고 했잖아요. 유두돌기. 그죠? 자, 얘 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돼 있어요? 표면적 넓히려고. 표면적 넓힘. 왜 넓혀요? 영양소 많이 받으려고. 그죠? 기억나시죠? 자, 융털도 보세요. 똑같이. 그죠? 요 구조 꾸불꾸불꾸불. 그죠? 그리고 이렇게 융털이 쭉 있죠. 똑같지 않아요? 피부하고? 그죠? 자, 지금 정맥 하나 지나갔다. 동맥 하나 지나갔다. 신경 지나간다. 기억나시죠? 자, 림프관도 지나갑니다. 그죠? 자, 정맥에서 이렇게 유두돌기까지 쭉 올라오죠? 파란색. 그리고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만나잖아요. 배웠죠, 이거? 피부할 때. 자, 어때요? 똑같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융털 하나를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융털 주변에 이렇게 세포.
우리 피부로 따지면 엄마 세포들이 이렇게 있듯이 융터를 따라서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세포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세포들이 이렇게 있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암주관이라고 돼 있고 녹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요 그림에서 녹색 찾아보세요. 요까지 그림에서 요까지 올라와 있네요. 자,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요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 있잖아요. 보이죠? 자,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손이 지나가네. 얘가 뭐? 림프관. 림프관에서 요 암주관으로 여기 융털 세포, 융털 안으로 길게 들어와서 쭉 돼 있는 게 암주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주관은 즉 림프관인 거죠. 제가 좀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정맥동맥. 아까 그림에서처럼, 그죠? 요 파란색 정맥, 빨간색 동맥 같이 그려요. 자,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여기서 모세혈관으로 이어져 있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암주관에서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를 흡수하고 정맥 동맥에서 포도당 아미노산을 흡수한다.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는 여러분 그냥 쉽게 지방 같아 보이잖아요. 지방. 그죠? 지방산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맥 동맥에서는 포도당, 여러분 탄수화물의 최종산물이 탄수화물, 최종산물이 포도당이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단백질.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을 거예요. 전구체라는 말. 전구체. 그죠? 전구체는 뭐가 되기 이전의 물체다.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단백질이 되기 전에 아미노산이 전구체잖아요. 단백질의 전구체는 아미노산. 제가 맨날 얘기했죠. 자, 단백질이 되기 전에 아미노산이니까 얘는 분자가 작겠네요. 그죠? 이 분자들이 모여서 아미노산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소화 얘기할 때, 자, 첫 번째로 물리적 소화가 있었죠. 그죠? 앙냥냥냥 씹어서 부서뜨리는 물리적 소화. 두 번째가 화학적 소화가 있었죠. 얘가 뭐가 작용했어요? 효소. 그죠? 효소가 작용해서 더 잘게 부순 거죠. 자, 여기 암주관이라고 썼는데 이 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이에요. 먹는 죽. 이 암죽은 뭐냐면 곡물, 그다음에 풀떼기 이런 거를 넣고 푹 구워서 죽이 되게 끓인 게 암죽이에요. 자, 암죽관을 다른 말로 유미관이라고도 해요. 유미관. 자, 얘는 뭐냐면 유는 우유할 때 유자고 이 미는 죽미자예요. 죽미. 우리가 미음 그러잖아요. 미음. 여러분들 우리 몸 아플 때 쌀을 팔팔 끓여가지고 그죠? 미음 먹잖아요. 근데 미음이 어때요? 거의 우유처럼 그죠? 물처럼 그렇게 돼 있죠. 자, 그게 효소에 의해서 그죠? 효소에 의해서 음식물들이 다 죽처럼 변한 거죠. 그래서 이 암죽관에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요 지방을 분해를 다 한 게 효소가 분해를 다 한 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효소에 의해서 분해된 거를 뭐라 그럴까? 최종 산물 끝까지 다 분해한 거죠. 최종 산물. 이 최종 산물이 어디에? 세포에 흡수되는 거. 이게 화학적 소화라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면 교재 다시 뒤로 보세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우 해볼게요. 이 암죽관에서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다음에 정맥동맥에서 포도당, 아미노산. 자, 얘네들은 뭐예요, 여러분?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포도당, 아미노산은 결국에는 뭐다? 최종 산물이다.
최종 산물은 뭐다? 분해. 끝까지 분해한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단백질을 끝까지 분해했더니 아미노산이 나온 거예요. 자, 포도당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탄수화물 끝까지 분해했더니 포도당이 됐다. 그죠? 얘는 지방을 분해했더니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해가 되더라. 그래서 이 최종 산물을 어디서? 여기서 융털에서 흡수하는데 지방, 지용성이겠죠? 지용성 영양분은 이 암주관, 요 중간에 요 파란 암주관이라고 하는 림프관으로 해서 흡수가 된다. 그리고 정맥, 동맥, 요 모세혈관, 정맥, 동맥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흡수가 된다. 이해되시죠, 이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양소를 이렇게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포도당, 아미노산 이렇게 다 분해를 했잖아요. 최종적으로 분해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산물이라고 하고, 얘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영양소잖아요, 영양소. 그죠? 자, 얘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지방이 분해돼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됐고, 얘는 곧 지용성이다. 지용성. 그죠? 그럼 얘는 지용성 영양소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밑에 정맥, 동맥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는 포도당, 아미노산인데, 포도당은 여러분 탄수화물, 그죠? 그리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얘네들은 수용성, 그죠? 자, 수용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 얘네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가냐? 수용성 영양소는요, 여러분, 정맥, 동맥을 통해서 정맥, 동맥으로 흡수가 돼서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갑니다. 자, 암주관으로 흡수된 거는 여러분 암주관이 곧 림프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암주관에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암주관, 요까지가 암주관이죠. 융털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요 큰 림프관하고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림프관이다. 그래서 림프관에서 바로 심장으로 흡수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여기가 목적지가 심장이잖아요. 그죠? 심장에 와서 혈액과 섞여서, 그죠? 어디로 가요? 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온몸 구석구석으로 영양소가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전체적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 장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는 체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또 이게 비만하고도 이어지더라. 자, 퀘스천 마크가 하나 딱 달렸습니다. 누가 더 살이 찔까? 이렇게 됐네요. 자, 많이 먹는 사람, 그리고 운동 안 하는 사람. 근데 운동을 절대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적당히 먹어요. 적당히 먹고 운동 절대 안 하는 사람과 많이 먹는 사람하고 누가 더 살이 찔까? 이 얘기입니다. 누가 더 많이 살이 찔까요? 당연히 많이 먹는 사람이 살이 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많이 먹고 운동 안 하죠? 그죠? 많이 먹고 운동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배 이렇게 잡아보세요. 튜브 몇 개 있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이어트의 시작은 운동이 아니라 먹는 습관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많이 먹고 나서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러면서 운동하러 갈 거래요. PT 또는 필라테스, 그죠? 또는 요가, 뭐 아니면 다른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다이어트 하면은 운동을 떠올리는데, 보세요. 운동 절대 안 해도 적당히 먹으면 살이 더 안 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시작은 운동이 아니라
먹는 습관이다. 먹는 습관. 자, 많이 먹어.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우고. 많이 먹어도 괜찮아. 많이 먹어도 괜찮은데 무엇을, 자, 우리가 좀 전에 영양 흡수 배웠죠. 영양 흡수 배울 때 탄단지 배웠잖아요. 탄단지. 자, 그럼 이 탄단지, 무엇을이 이 탄단지예요. 탄단지 중에 무엇을 어떻게 먹냐? 뭐 튀겨 먹냐, 구워 먹냐, 삶아 먹냐 이거죠. 그리고 언제 먹냐. 많이 먹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요것만 지키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또 볼까요? 자, 또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딱 달렸네요. 잘못된 상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과 근육의 부피는 20% 차이. 다이어트 회사 코치들 제정신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 그림 많이 보셨죠, 여러분? 요 그림이 언제 나오냐면은 다이어트 식품 그리고 PT 그다음에 필라테스, 요가 이런 데 가서 이제 코치들이 있잖아요. 요 코치들이 하는 얘기가 요 사진을 딱 꺼내 놓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 회사에서도 요 사진을 주로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지방이죠, 지방. 그리고 얘 근육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식품 먹고 운동하면 요 지방이 빠진다. 근데 요게 지금 1kg 단위예요. 지방 1kg가 이 정도 크기고 근육 1kg가 이 정도 차이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우리 식품 먹고 하면은 요 지방 1kg가 쏙 빠지기 때문에 이 부피상으로 이게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 부피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지방 1kg만 빠져도 날씬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꺼내놓고. 자, 근데 이게 잘못된 상식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20% 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 요 20% 차이입니다, 이게. 부피상으로. 그죠? 자, 이게 지방이고 이게 근육이잖아요. 근육. 자, 부피상으로 20%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요런 그림을 보여주고 현혹을 시키죠. 그죠? 그래서 회원권 끊게 만들잖아요. 열심히 운동하시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이렇게. 자, 근데 지방과 근육은 20%밖에 차이 안 난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2D잖아요. 2D. 그죠? 자, 근데 3D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3D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고만, 이쪽 면만 보고 있지만 결국엔 이게 부피잖아요, 부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생각해 봤을 때는 요 20% 차이의 부피는 엄청나다는 부피가. 그래서 꾸준히 운동해서 20%씩만 쭉 이렇게 감량이 돼도 이 부피 때문에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 그림을 보여주고 20% 차이가 나지만 요게 부피 차이입니다. 그래서 20%만 빠지셔도 이 부피로는 상당히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데 가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볼까요? 자, 근육과 체지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몸무게는 무게일 뿐 몸매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매 이쁘게 하고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몸무게,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거나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은 몸무게만 신경 써요. 몸무게. 그래서 체중계에 항상 올라가죠. 하루 운동하고 와서 올라가 보고, 그죠? 또 며칠 지나서 또 올라가 보고, 이 체중계에 많이 올라가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몸무게는 말 그대로 그냥 무게일 뿐이다. 여러분들이 몸매를 이쁘게 하고 건강하기 위한 건 이 몸무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똑같은 60kg예요. 그죠? 60kg. 자, 그런데 요쪽에 있는 분은 지방이 많은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일로 갈수록 근육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몸무게 60kg. 이 몸무게는 그냥 무게일 뿐이다. 자, 이 몸매를 기준 짓는 거는 결국에는 근육량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몸매를 보면은 상당히 여기 탄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라인도 상당히 이쁘죠. 그리고 탄탄해 보이죠. 탄탄해 보이는 게 곧 탄력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근육만 키워서도 안 돼요. 자, 보면은 적정한 체지방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자, 그죠? 30대, 그 다음에 50대, 이렇게 퍼센테이지 비율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근육량도 늘리면서 요 적정 체지방률을 유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몸무게 체중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 인바디 측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바디 측정해서 어느 정도의 체지방률은 유지하시기 바래요. 자, 최근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보급로 끊어버렸죠. 옛날 얘기이긴 한데, 좀 몇 달 전 얘기이긴 한데, 보급로를 끊어서 러시아 병사들이 굶어 죽었다. 이 얘기 들었죠? 매스컴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병사들 중에 아주 터미네이터처럼 근육질 병사가 있고 뚱뚱한 병사가 있었어요. 자, 그럼 뚱뚱한 병사가 오래 살았겠죠. 좀 더 오래 버텼다.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근육질만 있는 사람들은 오래 못 버팁니다. 이거 어디서 TV에서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비유하면서 겨울잠 자는 곰하고 비교를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 곰들이 겨울잠만 자잖아요. 그죠? 활동 안 하고 겨울잠만 몇 달을 자는데 그 전에 엄청 먹죠. 엄청 먹어서 살을 막 찌워놓고 그 다음에 겨울잠에 들어가죠. 동면에 들어간다. 그죠? 그러고 나서 봄에 멀쩡하게 깨어나잖아요. 그게 이 지방이 에너지로 쓰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탄단지가 있잖아요. 그죠? 탄단지 중에 우리가 알기로는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쓰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도 탄수화물이 없을 때는 지방으로 에너지를 쓴다. 그래서 러시아 병사가 굶어 죽었다 이 얘기를 할 때 뚱뚱한 병사가 더 오래 버텼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장 볼까요? 자, 계속해서 몸무게는 무게일 뿐 몸매가 아니다. 자, 다이어트의 기본은 음식이다. 자, 좀 전에 다이어트의 기본은 운동인 줄 알았죠, 우리가. 근데 다이어트의 기본은 음식이다. 그래서 음식 조절을 잘하면 몸매가 이뻐진다. 이 얘기를 우리 이게 누구예요? 지방이죠, 지방이. 제가 얼마 전에 사진 찍어서 이거 단톡방에 올렸죠. 지방이. 여러분의 평생 친구, 소울메이트, 우리 지방이.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다이어트의 시작은 누구나 운동을 떠올린다. 좀 전에 얘기했죠.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면 꼭 운동한다. PT 끊고, 요가 끊고, 필라테스 끊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회원권 딱 끊잖아요. 회원권 딱 끊고 며칠 나가다가 안 나가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죠.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운동을 하다가 중지합니다. 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코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먹어요, 여러분? 닭고야. 아시죠? 닭고야.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것만 먹고 강도 높은 운동을 막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권 끊어놓고 다니다가 안 다녀. 대부분 힘드니까.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조금 먹고 닭고야 먹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살이 빠진다. 이걸 절대 법칙처럼 아직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틀렸다는 거죠. 왜? 다이어트의 기본은 음식이다. 음식 조절. 자, 근데 이 음식 조절이 닭고야가 아니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 운동을 해서 물론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자주 운동하고 그러면 살이 빠지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운동의 역설 또는 운동 역설 이걸 찾아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운동으로는 어느 단계까지만 살이 빠지지 그 이상 안 빠진다. 그리고 다시 요요가 온다. 요거 이론이 운동의 역설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꼭 보세요. 자, 그래서 운동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살이 예를 들어서 70kg라고 찔게요. 여기서 쭉 빠져요.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막 그럼 쭉 빠져. 그러다가 닭고야 먹고 막 이러면 막 빠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운동을 중지하면 요요. 자, 그래서 다이어트의 기본은 운동도 좋지만 운동을 병행하면서 음식의 종류를 어떻게 먹고 아까 얘기 드렸죠?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고 언제 먹고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다음 장 볼까요? 자, 계속해서 당뇨와 비만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인슐린, 글루카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슐린과 글루카곤. 얘네들은 뭔가요? 호르몬이죠, 호르몬. 자, 인슐린부터 봅시다. 인슐린 호르몬은 포도당을 표적기관의 흡당 흡수를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우세요, 포도당. 여기까지 지우고 자, 포도당을 어디다 써주냐? 여기다 써주세요. 포도당. 자, 다시 읽어봅시다. 인슐린 호르몬은 표적기관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슐린 호르몬은 표적기관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자, 인슐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혈액 속의 포도당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자, 혈액 속의 포도당 양.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혈당. 그죠? 혈당이 높아지면 당뇨병 걸리죠. 그죠? 자, 혈당량이 높아지면 췌장에서 분비를 한다. 뭐를? 인슐린을. 췌장에서. 그리고 혈액 내의 포도당을 세포로 유입시킨다. 그리고 간에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을 한다. 요게 순서예요, 여러분. 요게 순서인데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좀 더 빨리 해봅시다. 자,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 혈관. 자, 그리고 이 혈관 속에 포도당의 양을,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대요. 누가? 인슐린이. 자, 근데 혈액 속에 혈당량이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당이 많아. 포도당이 많아. 혈관 안에. 자,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액 내에 포도당을 세포로 유입시킨다. 자, 꺼내. 혈관에서 꺼내요. 포도당을.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혈관 안에 포도당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도당을 꺼내요. 포도당. 꺼내서 세포로 유입시킨다. 자, 이 세포는 뭐냐? 표적기관이에요. 표적기관. 자, 근데 이 세포뿐만이 아니라 간,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지방세포. 뭐 간에는 간세포겠죠. 간세포.
그죠? 근육에는 근육세포겠죠. 그래서 그냥 세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간과 근육과 지방에 여기서 혈관에서 뽑아낸 빼낸 포도당을 씁시다. 여기다 간, 그죠?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세포, 지방이고요. 자,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당이 떨어지겠죠. 인슐린이 하는 역할 알았죠? 혈당을 떨어뜨린다. 왜? 포도당을 혈관에서 빼내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글루카곤은 얘하고 반대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체내 혈당량이 낮아지면 간에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 혈당을 유지한다. 인슐린과 반대작용.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여기서 빼낸 포도당을 간에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간에 저장하는데 간에 저장하는 형태가 글리코젠. 예전에는 글리코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잘못된 거고 글리코젠이 맞아요. 글리코젠의 형태로 포도당을 저장한다. 근데 다시 혈당이 떨어지면 이 글리코젠을 다시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든다. 그래서 다시 혈관으로 넣어주는 역할이 글루카곤이다.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반대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학교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포도당을 그냥 간에다가 포도당으로 저장하지 않고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쓸데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했을 텐데 굿이에요. 굿. 자, 글리코겐의 형태로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간이 여기 보세요. 간이 크기가 있잖아요. 크기. 그죠? 크기가 있고 여기에 저장되는 용량의 한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포도당을 쉽게 얘기해서 뭉쳐, 압축시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포도당 자체는 부패가 잘 돼요. 그래서 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면 부패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뭉쳐서 압축시키니까 많이 저장하겠죠. 많이. 그래서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을 또 볼까요? 자, 우리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에 대해서 좀 전에 배웠고요. 포도당을 흡수시키느냐, 포도당을 방출시키느냐,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런데 글루카곤이 지방의 기질을 녹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지방 외 기질. 우리 어디서 이거 봤죠? 이 단어를 세포외 기질에서도 봤죠. 자, 세포외 기질에서는 세포를 제외한 기질, 나머지 물질 뭐 이렇게 배웠고요. 당연히 지방 외 기질이니까 지방을 제외한 물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가운데 그림을 봅시다. 요 가운데 그림을 보면, 자, 요 세포들이 동글동글하게 계란 노른자처럼 노랗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지방이겠죠. 지방세포. 그죠? 자, 지방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방세포들이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무슨 밧줄처럼 묶여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죠? 밧줄처럼 이렇게 묶여 있고,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은 아주 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거미줄처럼, 망사처럼 이렇게 얼키설키 지방세포들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양파망에 양파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방세포들이 이렇게 망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 망, 요 지방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요 망이 지방외 기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지방세포를 꺼내야, 밖으로 꺼내야 되는데, 요 꺼내는 역할을 하는 게 글루카곤이에요. 지방의 기질을 녹여서. 자, 요 망들을, 지방의 기질들을 이렇게 없애버려야, 이렇게 다 없애야 돼. 그죠? 이렇게 없애야 요 지방세포가 이렇게 혈관으로 유입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세포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결국은 뭐다? 글루카곤 호르몬이 지방의 기질을 녹여서 이 세포들을, 지방세포들을 이렇게 혈관 속으로 옮겨줘야 살이 빠지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글루카곤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글루카곤 호르몬 어디서 만든다 그랬어요? 췌장에서. 그죠? 그래서 글루카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췌장에서. 그래서 지방의 기질을 융해한다. 이해되셨죠? 다음 볼까요? 자, 제목이 포도당 배터리를 꺼라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인슐린 호르몬의 표적기관의 포도당을 흡수 촉진한다. 이거 좀 전에 배웠죠? 자, 표적기관 뭐 있었죠, 여러분? 표적기관. 세포. 그죠? 그리고 간, 그 다음에 근육. 자, 세포, 주로 지방세포라고 그랬죠? 지방세포. 뭐, 간에는 간세포. 그죠? 근육세포. 요게 표적기관이다. 자, 얘네들 어디서, 포도당을 어디서 갖고 왔어요? 자, 그림을 또 그립시다. 자, 혈관이 있으면 혈관 안에 포도당이 이렇게 있고, 이 포도당을 여기서 끄집어낸다. 누가? 인슐린이. 누구를? 포도당을. 포도당을 인슐린이 꺼집어내서 여기다가 표적기관에다가 저장을 한다. 요거 배운 내용이죠. 자, 요 그림을 보면요. 포도당 배터리 이렇게 돼 있고 지방 배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도당 배터리는요. 1kg에 4,000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 배터리는 1kg에 9,000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 배터리가 더 크죠. 그죠? 자, 봅시다. 우리가 요 배터리라고 제가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대사 활동, 그죠? 그다음에 뭐 움직이는 거. 자, 인체가 대사 활동을 하거나 움직이면 에너지를 가져다 쓰잖아요. 그죠? 그럼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은 우리가 쉽게 배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저장하고 하는 것이 배터리다. 근데 포도당과 지방의 형태가 있더라. 요 두 가지의 배터리가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왕이면 지방에 있는 배터리를 쓰면은 살이 좀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근데 포도당만 갖다 써요. 자, 요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좀 보면은요. 자, 지금 어때요? 이 배터리가 비었죠? 포도당 배터리가 비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방 배터리를 가져다 쓰면 되는데, 자, 포도당 배터리가 비니까 스위치가 들어왔어요. 야, 포도당 배터리 다 썼다. 다시 채워놔요. 다시 채워놓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달달한 걸 섭취를 하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먹든지 이렇게 해서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뇌로 신호가 갑니다. 야, 에너지 다 채워졌다. 포도당 지금 많아. 그랬더니 또 포도당을 써요. 포도당을 이렇게 다 갖다 써. 그리고 남았어. 남은 게 하필이면 또 지방에 가서 쌓여. 지방으로 합성이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 자, 요 남은 포도당이 요 지방하고 같이 합성이 된 거예요. 지방으로 합성. 지방으로 포도당이 지방으로 합성됐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포도당 배터리를 꺼버리고 지방 배터리를 켜서 지방 배터리를 사용해야 된다. 근데 요 포도당에 관여하는 애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인슐린이라 그랬잖아요.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돼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표적기관에 계속 갖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이 얘가 활동을 못하게 인슐린 호르몬 분비를 멈추게 하자. 그러면은 포도당 배터리를 안 써야 되는 거죠. 여기가 비었을 때, 그죠? 포도당 배터리가 비었을 때 얘를 다시 아까처럼 막 채우지 말고 이거를 채우게 하는 게 포도당을 채우게 하는 게 인슐린이 활동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슐린 활동을 못하게 하면은 분비를 멈추게 하면 요 지방 배터리를 쓸 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또 보면 자 지금 포도당 배터리가 0이 됐어요. 자 포도당 배터리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를 딱 멈추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방 배터리에 지금 스위치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뇌로 또 신호가 갑니다. 야 포도당 없어 이제. 인슐린이 활동을 못해. 그랬더니 지방 배터리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지방연소예요. 지방연소. 지방 배터리를 가져다 쓰는 게 지방연소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거 쉽게 얘기하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배터리를 채우지 말자는 거예요. 자, 포도당이 될 수 있는 탄수화물, 그죠? 당류, 그죠? 이런 애들을 먹어서 자꾸 이 스위치랜다. 배터리를 가득 채워놓으면 인슐린 호르몬이 계속해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포도당 때문에. 그래서 포도당이 완전히 비워주면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멈춘다. 그리고 요 지방 배터리에 있는 이 지방을 가져다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살이 빠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역할을 하는 게 글루카곤이라 그랬죠? 글루카곤 호르몬.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반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또 볼까요? 자,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포도당 섭취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더니 교수님 저는 그래서 달달한 거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단 음식 싫어해요. 잘 안 먹어요. 뭐 탄수화물이나 또는 당류, 그쵸? 이런 거 안 먹겠다,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돼 있고 60g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60g은요, 여러분 성인 권장량이에요. 당류에 대한 권장량. 그러니까 하루에 60g 이상 먹으면 살찌는 거예요. 돼지된다. 그래서 60g 또는 60g 아래로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가 먹는 쌀밥 68g입니다. 한 공기에. 그리고 소면 파스타 60g. 벌써 1일 권장량 넘었죠? 그리고 라면이 굉장히 높죠. 라면 75g.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당이 75g 들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하루 3끼 먹을 때 자, 이거 하나씩 보세요. 이 중에 내가 뭘 먹고 있나? 또 다른 당류는 뭘 섭취하고 있나 보세요. 자, 놀라운 건 여러분 식빵 한 장에 35g이래요. 한 장에. 그러면 여러분 식빵이 한 장인데 한 장만 먹어요? 먹다 보면 막 4장에서 5장 그렇게 먹지 않아요? 샌드위치만 봐도
식빵 벌써 2장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벌써 식빵 샌드위치 하나 딸랑 먹는다 그러면 70g이잖아요, 벌써. 그죠? 식빵 하나가 이렇게 많을 줄은 저는 이 교재 만들면서 처음 알았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식빵 언니 나하고 이런 식빵, 그죠? 이런 식빵, 빵이 이렇게 많아? 나 빵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죠? 영경 언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현미만 먹어, 잡곡만 먹어, 통곡물만 먹자냐, 자냐, 제가 뭐라 그래요? 놀고 있네 그러면서 GR 또 찍어주죠. 자, 저한테 인스타에서 계속 욕먹는 분 몇 분 계세요. 자, 통곡물의 섭취는 껍질의 식이섬유 섭취를 위한 것이지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껍질, 통곡물,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미라고 칠게요. 자, 현미 껍질 포함해서 다 먹어도 한 공기에 66g이에요. 자, 60g 초과했죠. 근데 우리가 현미를 먹는 건 왜 그렇다?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 섭취를 위해서 먹는 거지, 이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현미를 먹고 잡곡밥을 먹으면 그만큼 당이 덜 섭취되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현미 66g, 보리 60g, 기장수수 70g, 그리고 최근에 오트밀 다이어트 나왔잖아요. 오트밀 60g. 자, 그리고 더욱이 빵집에서 파는 통곡물 빵에는 설탕에 졸인 견과류가 토핑이 되어 있다. 자, 빵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빵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통곡물 빵, 내가 건강을 생각해서 통곡물 빵을 딱 먹어요. 근데 여기 위에 곡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얘기가 이 견과류를 과일 이런 애들을 설탕에 졸여요. 설탕에 졸여가지고 이 위에다 토핑을 한단 말이에요. 또는 이 설탕을 한번 쫙 깔고, 그죠? 설탕이나 시럽을 쫙 깔고 이 위에다가 토핑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빵에 당,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설탕에 설탕 또는 시럽, 이거에 또 당. 그러니까 이런 통곡물 빵은 여러분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자, 나는 쌀밥을 좋아해요. 근데 아까 어디 갔어요? 현미밥 이걸 다이어트 때문에 자꾸 먹으래요. 자, 66g과 68g의 2g 차이잖아요. 근데 나는 현미밥 퍼벅해서 못 먹겠다. 그냥 쌀밥 드세요, 여러분. 별 차이 없어요. 아시겠죠? 다음 장 볼까요? 자, 그래서 저는 달달한 거 안 먹어요. 요거는 착각이다. 착각하지 마라. 지방이를 만드는 건 결국에는 탄수화물이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최종산물, 탄수화물의 최종산물 우리 배웠죠. 포도당이다. 그래서 포도당 쓰고 남으면 아까 포도당 배터리에서 쓰고 남으면 이게 지방이로 간다. 그래서 지방이 이퀄 탄수화물 이퀄 포도당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나왔네요. 이 친구 또 나왔네.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지방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이가 뭐라고 하냐? 한국 사람들은요, 밥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밥심 강조하죠. 밥을 꼭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람 만나면 첫 인사가 뭐예요? 아유,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니? 뭐 이렇게. 그죠? 자, 탄수화물은 곧 당, 포도당.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사용될 뿐이고 인체를 구성하는 재료가 아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탄단지 중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건데 탄단지 중에 탄수화물은 그냥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으면 지방으로 합성이 되겠죠.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거는 단백질, 지방 요 두 개가 인체를 구성하는 거고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쓰고 남으면 지방으로 합성이 되는 거죠. 자,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밥, 빵, 면 등의 탄수화물, 녹말이죠, 녹말. 자, 탄수화물에서 녹말, 녹말에서 포도당. 요거부터 줄여라.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당류들, 그죠? 뭐 설탕 있고요. 뭐 과당, 그죠? 심지어 뭐 올리고당도 있죠. 당당당, 그죠? 이런 당류들. 왜? 요걸로 인해서 이제 당독소 때문에 당독소. 요것과 관련돼서 또 다이어트, 또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자료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당류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먹어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장 볼까요? 자, 제가 또 이 얘기를 했더니 또 교수님 그럴 줄 알고 저는 샐러드만 먹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탄수화물, 당 끊고 샐러드만 주구장창 먹는다고 해도 너는 헛똑똑한 거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샐러드도 탄수화물이다. 자, 샐러드, 야채, 과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야채, 과일, 뭐 감자 옥수수 같은 거, 고구마 이런 것도 있죠. 다 이런 거 다 탄수화물이야. 왜? 여러분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은 식물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땅에서 자라나오는 모든 식물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헛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미안하지만 샐러드도 탄수화물이다. 그리고 너네들 샐러드를 먹을 때, 이 샐러드 먹을 때 샐러드 소스 뿌리지 않냐? 샐러드 소스 여러분들이 만들어 먹진 않잖아요. 물론 만들어 먹는 사람도 있을 텐데, 시중에서 파는 샐러드 소스에 당 함량을 보세요, 여러분. 이 당 함량을 볼 때는 전체 그리고 또는 100g당 요거 두 개를 계산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기껏 건강해진다고 당 안 먹겠다고 탄수화물 안 먹겠다고 샐러드를 먹어요. 물론 밀가루보단 낫겠죠. 자,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샐러드 소스를 뿌리는 순간 당 함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자라는 식물,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 모두 탄수화물이다. 왜? 소화가 되면 다 당분이 되게 돼 있어요. 누가? 탄수화물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채소나 샐러드, 과일 뭐 이런 걸 먹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식이섬유. 식이섬유 때문에 먹는데, 이 식이섬유 때문에 이 당이 들어있더라도 이 당 분해 과정이 느려. 그래서 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이게 안 온다. 그래서 이왕이면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걸 섭취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식이섬유가 함유돼서 탄수화물 함량이 조금 낮을 뿐이다. 그리고 당 스파이크가 안 온다.
자, 여러분이 먹는 채소 중에 특히 뿌리 채소, 땅속에서 자라는 거 있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고구마, 감자. 여기에는 녹말이 엄청 많아요. 자, 녹말에서 바로 포도당이 되죠. 녹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자, 고구마는 또 살찐다. 근데 요즘에 이제 요 감자, 고구마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녹말이 많지만, 요 당 분해 요 과정에서 뭔가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학계에서 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우리 2차 교육 시간에 좀 알려드릴게요. 정말 고구마, 감자를 먹어도 안전한지, 이전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녹말이 많아서 안 돼. 이건지, 아니면 최근에 나온 그 학술 자료대로 고구마, 감자를 먹어도 되는지, 그거는 제가 2차 교육 때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또 보면은 여러분들 이 초당 옥수수라는 거, 여름에 나오는 이 초당 옥수수 많이 드시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 초당, 초울트라급 당이에요. 그래서 옥수수, 이 초당 옥수수, 기본적으로 옥수수에는 녹말이 들어있겠죠. 자, 근데 초당 옥수수에는 녹말과 함께 슈퍼급, 초울트라급 당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반 옥수수의 3배, 당도로는 16브릭스예요. 자, 여러분 당도가요. 보통 과일이 12브릭스에서 13브릭스만 돼도 굉장히 달아요. 근데 16브릭스예요. 16브릭스. 과일보다 더 달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여름에 그냥 일반 옥수수 드세요. 초당 옥수수 드시지 말고. 자, 다음 장 또 볼까요? 먹고 싶은 거 다 빼고 배고프고 그런데 뭐 먹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고프면 단백질 먹어라.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탄수화물은요, 소화가 금방 됩니다. 왜? 소화를 금방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화가 금방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배가 고프면 단백질을 먹어라. 야, 근데 여러분 단백질 먹으라 그러면 뭐 먹어요? 맨날 닭가슴살만 얘기해. 그죠? 자, 그런데 단백질 여러분 좋아하는 뭐 소고기를 좋아한다거나 또는 돼지고기 또는 생선, 이게 다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닭가슴살만 먹지 말고 맛있는 거 이런 거 참 섞어서 먹고, 그다음에 고기류, 생선류, 그다음에 콩, 뭐 두부 요리도 요즘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그죠? 콩 고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밸런스 있게 동물성, 식물성 섞어주시고,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요. 단백질은. 그리고 단백질이 지방을 연소시킨다, 이렇게 됐는데, 왜 지방을 연소시키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우리 학회 회원들도 그렇고 제 아는 지인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체형 관리하시는 원장님들, 이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뭘 먹어요? 탄수화물을 먹어요. 빵순이들이 많아. 우리 체형 관리 하시는 원장님들 중에. 그리고 제가 항상 샵에 이렇게 방문하면 빵을 그렇게 줘요. 그리고 빵하고 주스하고 뭐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힘들어. 힘드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체형 관리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나서 힘드니까 탄수화물을 또 먹어요. 특히 빵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체형 관리하시는 원장님들이 보면은 대부분 비만이 많아요. 그리고 또 서서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굵어요. 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요 식단 가지고도 요런 걸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이어트 교실 성공시켰다고.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플러스 특별 비법이 있어요.
요거 같이 병행하면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시간만 딱딱 지켜서 먹으면 요 포만감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지방이 연소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배고프지만 참을래요. 누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어떤 다이어트? 운동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배고프지만 참을래요. 곧 괜찮아지고 살이 쭉 빠진대요. 누가 그랬어요? 코치들이. 코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아. 참으면 괜찮아져.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살이 빠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다이어트 코치들 또는 뭐 운동 코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런데요. 뇌에서는요, 여러분, 포도당을 끊임없이 원합니다. 포도당을. 뇌에서 사용하는 포도당도 있지만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순간 포도당을 계속 원하기 때문에 먹지 않고 그냥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 근육에 있는 포도당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손실이 오죠. 자, 아까 여러분 표적기관 얘기했죠. 세포, 그죠? 그 다음에 간, 근육, 여기다가 포도당을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인슐린이. 그래서 굶으면 근육에 있는 포도당을 가져다 쓴다고요. 그죠? 그래서 근손실이 온다. 뇌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시상하부라는 거는요, 여러분, 뇌 안에 여기 요렇게 여기가 시상이고요. 그 밑에 이렇게 하부, 시상 밑에 있다 그래서 시상하부예요. 이 시상하부에서는 배고픔, 그다음에 포만감,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게 있어요. 자, 볼까요? 탄수화물과 당을 줄이면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를 감지한다. 자, 굶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고 굶어. 그러면 포도당 수치를 감지해요. 뇌에서. 그래서 뇌의 시상하부,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시상하부에 배고픔을 감지하는 섭식중추. 여기서 야, 배고파. 포도당 떨어졌어. 식욕을 막 자극합니다. 탄수화물 넣어달라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체형 관리하는 원장님들이 이거 문제예요. 이 섭식중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관리를 하고 나서 힘드니까 에너지를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식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빨리 탄수화물, 포도당 넣어줘. 아까 포도당 배터리 얘기했잖아요. 탄수화물과 당류는 소화가 빨리 된다 얘기했죠. 그래서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 그래서 자꾸 빵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에너지 보충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소화가 느리고 포만감을 주는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탄수화물 대신에. 자, 단백질은 포만감도 주고, 그리고 지방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글루카곤 호르몬을 활성화시킨다. 자, 우리 아까 글루카곤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고 많이 나오게 하면 살이 빠지겠네요. 그랬죠. 왜? 지방을 분해한다. 이 얘기가 뭐예요? 지방 외 기질이라고 했죠. 지방세포를 싸고 있는. 그죠? 동글동글 지방세포를 싸고 있는 지방의 기질을 없애서 이 지방세포가 빠져나와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이 얘기가 지방을 분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글루카곤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요것과 관련돼서 SBS에서 한번 특별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2차 교육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요 방송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뽑아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토론하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 8강, 9강, 10강 이제 3개 남았네요.
시험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했는데 그게 시험에 다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잘 정리해서 한 번 더 서머리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수업은 내가 지식을 쌓는다는 의미로 그냥 한번 쭉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